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도할 순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많이 올랐대도 난 싫어. 네, 한때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렸었던 문근영 씨가 어린 신부라는 영화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국민 하면 떠오르는 혹시 주도 종목들 있으실까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국민주, 외국인의 힘을 받아 올라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신다면 11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카카오는 8.53%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47% 종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히나 카카오 투자자 분들의 평균 수익률과 평균 단가, 평균 보유 수량을 봤을 때 여전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카카오와 네이버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밴드를 통해서 증권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가장 하단이 18만 원 그리고 가장 상단으로는 28만 원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36,000원, 상단은 53,000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유지를 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하향하는 레포트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다른 점보다 AI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보여주시죠. 네, 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매 추이를 살펴봤을 때 11월 한 달 동안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 네이버였고요. 순매수 11위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카카오는 기관을 중심으로 더욱더 강하게 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은 종목이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통해서 보여주시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AI에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회사를 줄이고 현금을 늘리면서 네카오가 AI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14.5%나 좀 줄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3%를 줄이면서 지금 현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I 신규 산업에 그 현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법무부에서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구에 네카오의 반사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10년 동안의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네이버가 많이 구글에게 그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네카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시장은 참 힘들었지만 11월을 복귀를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수혜를 받아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점유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적인 키라면 그 시간이 점차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신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점유 시간을 늘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급등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네카오의 주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나만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네, 정말 빠릅니다. 대표님과도 벌써 좀 꽤 오랜 네. 시간 동안 함께한 것 같은데 참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거래일부터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판에 많이 밀렸어요. 사실 오늘 또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네. 좀 순매수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또 12월 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쵸. 때문에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다양한 좀 변동성 보이다가 막판에는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저도 사실 방송 나오면서 시청자분들께 정말로 좀 좋은 내용들만 꾸준히 들으고 싶은 말씀, 그런 마음이 지금 한가득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매력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부재합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가 내년도 전망되고 있는 PBR 기준으로 0.84배, 정말 극도의 저평가.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매력이지만 그 매력 갖고서는 의미 있는 그런 저항들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는 한 2, 3개월 동안 조금 좀 이제 그런 악재 부분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일본 엔화 관련해서 엔화 강세로 인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네. 이 부분까지도 또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또 이제 아쉬운 내용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당장 어떤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하면서 조금씩 이제 12월과 내년 상반기 때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그런 섹터에 해당한 종목들로 당장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야금야금 바뀌면서 지금 당장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큰 폭의 그런 변동보다는 조금씩 대응을 하자. 이렇게 조금 미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 한 달도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12월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산타랠리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기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요. 환율도 오르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정말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시장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정 제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의 주가 반등이 요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11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오늘은 살짝 양대 지금 주가가 좀 엇갈려 있지만 카카오가 오늘 정말 강했고요. 11월 한 달 동안 네이버는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맞습니다. 카카오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고점에 계신 분들은 탐탁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요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리 좀 많이 높은 데서 물려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더 빠진 것보다는 반등 나오면 그쵸. 좋죠. 네. 좋고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짧은 어떤 간헐적인 매력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인터넷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 종목들도 이제 AI 트렌드, 글로벌 AI 트렌드와 더 나아간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에 주목하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네이버, 카카오 본다면, 물론 세부적인 일들을 보면 조금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각자의 장점이 있는 뭐 네이버든 카카오톡이든 독자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뭐 광고든 콘텐츠든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되게 지금 본업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회사 부분들에 대한 실적도 썩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내 또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최근 2년 동안의 어려웠던 그림들을 중요한 바닥은 다지고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연준이 이미 9월 달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만큼 반등이 빨리 나올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추세가 짧을 것인지 길 것인지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장 큰 폭의 반등 여력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중요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올해를 넘어서 내년도에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이익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막 하루에 오늘 물론 카카오가 5% 올랐지만
당장 이번 주에도 막 네이버 카카오가 하루에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점진적인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보유하시고, 물론 각 종목마다 세부적인 또 뭐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좀 더 인내를 갖고서 가져가자.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연말이든 내년 상반기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프닝 때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 주주분들의 지금 현재 구간의 평단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린 바 있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9만 원대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 주주분들이라면 50%가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신다는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의 반등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네카오 중에서 그러면 대표님의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네. 담아봐도 될까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좀 높은 곳에 매수하셨지만, 네. 이제 지금의 반등을 호기로 보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를 매일마다 분석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에 들어왔는데 뭐 많은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보는 결론은 단기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단기 흐름 본다면 저는 카카오 쪽 관련해서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11월 달에 아까 앵커님도 잘 준비해 주셨지만 물론 네이버가 참 좋지만 일단은 11월 달에 거의 20% 이상 네이버가 먼저 올랐고 카카오는 상승폭이 좀 적었졌습니까? 네. 근데 이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매우 중요한 121선 저항 라인을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좀 키 맞추기식으로 뒤늦게 카카오가 오르고 있어서 저는 단기 모멘텀 카카오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로 짧게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위치해서 카카오 쪽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 말고 야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좀 멀리 본다 한다면 이런 AI 글로벌 소프트웨어가 더 부각받고 있는 트렌드에서 야,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한다면 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그래서 한 2번 정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서 종목들이 두 가지가 좀 더 다르게 네. 기간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카카오를 추천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자 싶은 분들은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반등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한 달 동안 시장을 또 주도했던 테마가 AI 소프트웨어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이라던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등이 11월 달에 세게 나왔는데 네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큰 종목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할까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답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죠. 네. 하지만 이제 나는 종목을 볼 때 매매를 할 때 본업도 뭐 바쁘고 또 생업에 지쳐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AI 성장에 되는 트렌드를 투자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내년 시장을 보기 어렵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런 쪽으로 대형주를 좀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적극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장중에도 여러 번 체크하면서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에 11월 달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한컴이나 아니면 이스트소프트나 아니면 최근 또 상승 나오고 있는 뷰노, 루닛, 딥노이드 이런 쪽 종목들, 그러니까 의료 AI 쪽과 기본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이번 연말 12월 달과 내년 상반기에도 각 개별 기업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내외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사실 또 본다면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그런 중소형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적극적인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더 좀 낫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초이스에 대한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HVM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써 또 4거래일째 내리고 있고요. HVM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도 한 3, 4%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삼성전자를 초이스하실 건가 HVM을 초이스하실 건가 궁금해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4거래일째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요새 SK 하이닉스가 같이 내려갈 때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임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지금이라도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저의 방송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달 중순 때도 제가 삼전을 2번 연속으로 제가 비초이스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안타까운 마음에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오늘도 삼전을 좀 비초이스로 가지고 왔고요. 옆에 이제 HVM을 오늘 좀 봐야 할 종목,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비초이스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비초이스 핵심적인 이유로 뽑아주시는지 오늘도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2% 밀리면서 53,600원에 좀 종가를 마무리했고요. 4거래 연속 내림세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네. 꽤나 많은 물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기관이 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거의 9월 초부터 외국인과 기관 수급 대표되는 메이저 수급들이 아예 상반된 매매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주가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되게 지금 연기금이 지금 11월 달에도 거의 한 2조 원 정도 우리 국내 시장을 순매수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지력을 받쳐주고 있는 수급이죠. 매우 중요한 수급이고 정말로 참 감사한데 이제 지금 연기금이 연내 전자는 사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하다 보니 또 그리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게 위에 매도 호가를 강하게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보수적으로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한 순매수 나오지는 않는 부분 네. 때문에 전자가 아직도 어려운 모습인데 물론 가격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순매수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만큼 좀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지금 3개월, 거의 4개월째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강한 순매도의 세력을 멈춰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좀 저도 좋은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더 스터디를 많이 좀 체크하면서 오늘 방송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네. 물론 지금이 정말로 의미 있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라인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의심은 없습니다만 당장 지금 이 종목 뭐 7층이나 8층에 있는 분들이 비중을 자신 있게 확대한다거나 또는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큰 금액을 당장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더 확인할 게 필요하다. 지금 7월, 8월 달부터 내내 삼전이 지금 엔비디아랑 HBM 통과 한 해 만에 내용이 나왔는데 매번 한번 기사 나왔을 때 떴다가 또 그만 또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의견에서 아직 나온 내용 없다 하면 또 빠지고 내는 어떻게 보면 뭐 양치소년도 아니고 네.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통과 이 부분을 지금 오히려 지금 어떤 세력들은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HBM3E 퀄테스트 통과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시원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절박합니다. 엔비디아도 내년도에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더욱더 AI GPU를 더 납품을 많이 더 생산하고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HBM 부분에서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율이 낮고 발열된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지지 않고 있는 HBM을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엔비디아가 지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서 세부적인 그런 테스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원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거의 지분을 거의 몇 개월 사이에 한 3% 이상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뭐 자사주 10조 원 매입 그리고 3개월 내 2월 말까지 그중에서 3조 원을 소각을 한다는 내용까지 나왔었고 또 지난주에는 경영진 교체라는 큰 특단의 내용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다면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양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내용이 더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11월 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를 호령했던 그 중요한 거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많은 이익을 향유했던 네. 건데, 지금 또 제기되는 내용들이 중국의 우리가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좀 막대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살포, 이 부분에 반도체 쪽도 중국 애들이 좀 잘하고 있고요. 또 물론 아직까지 선단 공정 쪽에서는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반도체 전 세계 수요에서 꼭 뭐 파운드리에서는 뭐 3나노, 5나노 또는 레거시에서 10나노 극초반, 뭐 낸드도 200대 후반 이런 것만 수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아이들이 쓰고 있는 조그만 그런 장난감에 들어가는 뭐 OLED나 그 반도체, 이게 뭐 3나노미터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반도체 수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거의 60% 이상은 레거시 쪽 반도체를 수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포션을 중국 기업들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얼마 전 내용 나왔는데, 그럼 11월 달에 반도체 특히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크게 빠졌다. 이런 것들도 삼전에 반등 나오려고 할 때 이런 부분 내용 나오니까 또 이 아쉬운 투자 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해결점이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2.0 관세 이슈에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IT, 2차 전지 전부 다 관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삼전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두 가지 좀 대응을 좀 드릴게요. 한번 업데이트해서 본다면 지금 이미 뭐 6층 후반이나 7층, 8층 그쪽에 매매하고 계셔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미 손실이 크신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의 이런 찬스를, 어쨌든 극도의 저평가는 맞으니까요, 이 찬스를 비중 확대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성급하게 매매하실 건 없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보면서 이 6만 원 라인, 어떻게 본다면 10월 달의 지지점이자 현재 일봉에서 61선 저항 라인에 있는 6만 원 라인, 이 6만 원 가격대를 돌파할 때, 어떻게 본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6만 원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를 보고서 저는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타임을 잡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없는 분들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저가 부분을 좋은 매수 포인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최소한 한 3번 정도 좀 여러 번 쪼개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매수 또는 두 번째 매수로는 전 지금 라인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지양한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수준의 매수세이다라는 점에 한정을 시켜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6만 원 라인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비중을 담는 거는 어렵게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HVM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시청자 분 중에서 새롭게 오신 분이 이 종목을 들고 계시대요. 며칠 전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종목은 저희 이제 11월 달 초에 저희 당신의 초이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제가 이때 11월 6일 날 수요일 날, 정확히 수요일이죠. 이날 이 봉 때 제가 방송 나와서 강하게 또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급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나왔는데, 이 종목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다들 투자자분들께서 트럼프 2.0 시대 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함께 정말 진짜 스페이스X 수혜 종목들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종목들 중에서 정말 찐 스페이스X 종목 중에 한 가지다. 특히나 이 종목이
대장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저 그때 11월 중순 때까지 좋은 모습 보였다가 그쵸.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었죠. 그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발사체 1단, 2단 전부 다 이쪽에 첨단 합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력이 꽤 길어요. 20년 이상의 노하우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업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스페이스 X로부터도 손을 잡고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또한 이제 이게 22년 때에는요. 스페이스 X로 납품을 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이 종목 전체 비중에서 겨우 3% 너무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스페이스 X에 납품을 많이 하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봤을 때는 이 HVM의 상반기 때의 매출액 대비해서의 스페이스 X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그만큼 점점 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는 찐 스페이스 X의 네. 그런 기업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좋은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11월 12일 이때 3만 원 장중에 돌파한 이후로 한 3주 연속으로 빠지면서 거의 지금 30% 이상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이제 사실 대장 종목들을 한다면 아무리 대장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산업은 좋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이제 투자하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단기 차익 매물로 매도할 수도 있는 게 또 주식이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 최고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에 눌릴 수는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한 2, 3주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20, 30% 정도 밀리는 것은 대장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임을 또 노릴 수 있는 것도 주식이니까 한 번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또 제가 최근에 이런 조정받는 것도 참 좋았는데 두 번째로 좀 좋은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이 파란색 선은 2만 원 라인을 그었어요. 자, 이번에 9월과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17,500원을 못 뚫고 횡보하다가 11월 6일 제 방송 나왔을 때 그때 강한 상승세 나왔었죠. 이 상승세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강한 양봉대의 고점이 종가 부분이 딱 2만 원이었거든요. 그 라인 돌파한 이후에 다음 날에 갭상승으로 나왔었습니까? 한다면 시장에서 본다면 이 파란색 선 2만 원 라인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었고요. 또한 11월 중순과 11월 말에 단기에 눌렸지만 결국엔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오늘 봤을 때 그런적으로는 이 2만 원 라인을 궁극적으로 깨지 않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다면 지금 이 HVM을 투자하고 있는 중장기 성격의 큰 자금들은 이 2만 원 라인을 매우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서 이 라인을 깨지 않고서 다시 한번 수급을 다시 한번 더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 또 지금 희망이와 나님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에서 첫 번째로 지금 그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또 좋은 종목 분석하셨고 19,800원이라 한다면 이분 투자 경력이 좀 오랫동안 되실 것 같아요. 이분 투자를 오랫동안 하셔서 내공이 있으신 분 같은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미 지금도 양호 한 5% 이상의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더 보유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우선 1차 목표가를 본다면 저는 좀 더 높게 보면서 저는 이번 반등하는 사이클 때는 11월 달 중순에 보였던 3만 원 라인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희망이와 나님 HVM을 만약에 그냥 단기로 보신다 한다면 저는 뭐 25,000원 정도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내가 길게 우주 기업이 상승하는 부분에 좀 멀리 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신감 있게 보유하시면서 단기 흔들림에 투자 마인드 흔들리지 마시고요. 최소한 11월 달 초에 고점이었던 3만 원 라인까지도 기분 좋게 한번 보유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 갭상승이 나오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수익률 도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까지 터치가 됐다가 좀 미끄러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희망이와 나님께서 19,800원에 들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3만 원대까지 조금 더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HVM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오상 헬스케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0원에 10% 매수가까지 힘들다면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상 헬스케어 보신다면 오늘도 좀 미끄러지고 있죠.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요새 다 좀 힘들잖아요. 네네. 오상 헬스케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바이오 종목도 대부분 좀 힘든 상황이지만 오상 헬스케어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 종목을 변동시킬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결국 코로나, 그다음에 엠폭스, 뭐 독감 이런 바이러스나 이제 유행병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유행하는 부분들 이런 게 나와야지만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내내 힘들다가 8월 때 초부터 중순까지 거의 단기 한 2주 동안에 2배 이상 올랐던 모습이 있는데 아마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햇살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8월 달에 그때 코로나 재유행한다 했었을 때 그때 아마 매수하셨다가 그 이후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시면서 좀 물려 계신 상황 같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도 좀 희망적인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뭘 또 새롭게 투자 포인트 볼 수 있는 내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매수값 대비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안타까운 상황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최소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 좀 힘들지만 좀 매도를 해서 만약에 이 종목을 바라보신 투자 포인트가 정말 코로나나 독감이나 엠폭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유행한 것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라 한다면 그런 관점은 조금 이제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공부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약간 로또처럼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기대감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재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 내내 더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분석에 대한 그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에 소중한 자금을 내내 묶여 있는 거는 저는 좀 원치는 않고 있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제 방송에서 초이스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들 상담을 드릴 때 제가 좋게 드리는 말씀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군으로 좀 이 종목들을 이 종목을 한 3분의 1씩, 4분의 1씩 또는 2분의 1씩 좀 매도를 해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종목은 더 보유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좀 사실 이런 말씀 듣기가 좀 네.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을 좀 그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료 쪽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네. 이 바이오 쪽을 들고 계시는데 네네. 솔직히 바이오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는 바이오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네. 종목 교체를 한다면 혹시라도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마침 또 제가 봤을 때 네. 좋은 타이밍 온 종목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이 방송 때도 누누이 여러 번 네. 초이스 종목이나 종목 상담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첫 번째로는 마침 오늘 좋은 타이밍이 나왔는데 네. ABL 바이오. 예. 어쨌든 제약 바이오에서 본다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12월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전세 글로벌 빅파마들이 내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기술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특히 뭐 이중항체든 ADC든 반감기 증대하는 부분이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 알터제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것도 이미 예전에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막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이런 이력이 있는 기업들 저는 그런 기업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4에서 4.2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조만간 저는 이번 주 내에도 주가에 반영을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먼저는 그런 트렌드에서 ABL 바이오 마침 오늘 차트가요. 선을 그어본다면 지금 27,500원을 선을 그었는데 올해 4월과 5월 초에
저항을 뚫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 7월 달 중순, 8월 초, 또 9월 초, 마지막으로 11월 말 전부 다 27,500원을 뚫은 다음에는 이 라인 위에서 지지력을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지금 가격대에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으로는 마찬가지 또 이제 ADC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 이 종목도 현재 지금 10만 원과 9만 원 라인 매우 중요하게 지켜줘야 하는 라인에서 잘 지켜주면서 저는 지금의 이 횡보 라인을 뚫고서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단기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촉매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10만 원 돌파하기 전에 9만 원과 10만 원 밴드 내에서 한 2번 정도 모아간다 한다면 저는 그 이후에 아주 기분 좋게 10만 원대 한참 위에서 입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온 만큼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오늘 이 시점에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ABL 바이오로 풀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입니다. 스페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5,100원의 비중은 7%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슈팅이 나왔을 때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시면서 이 종목을 손절하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도 여쭤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절파고TV님도 많이 질문 주시기 그쵸. 때문에 저도 정말 더욱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스페코 보유하신 비중 7%는 큰 부담은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5,100원이라 한다면 네. 지난주 초 이때 장중에 반등이 큰 세게 양봉 나왔죠. 때 이때가 아니라 거의 지금 10월 중순 10월 말 때 아마 매매하시다가 내내 지난주 때 큰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지 못하시고 또 한 번 밀려버린 상황 같은데요. 우선 스페코 최근에 지난주 올랐던 게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다시 정권 잡으면 다시 한번 또 김정은과 또 대화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또 발언 내용 나오면서 단기 상승 나왔는데 그게 하루짜리 호재로 나오면서 다시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어려운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봤을 때 지금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보시면 9월 말 때 이 양봉과 이때 9월 말의 양봉이죠. 그리고 10월 중순 때 어떻게 보면 이 10월 22일인데 이때의 양봉의 시작점과 이 부분까지도 지금 다 깬 라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지지 라인은 지금 8월 때 초에 있었던 양봉의 첫 번 시작인 3,5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3,800원 오늘 내일도 많이 빠진다면 단기적으로 3,500원까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스페코 관련해서 또 우호적인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단기 하루 이틀 내에 다시 4,000원 이상으로 반등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아쉽지만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물량을 좀 아쉽지만 매도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그 매도하는 물량이 다음 매수를 희망하시는 게 삼성전자다. 저는 좀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스페코를 매매하시는 분께서 삼성전자를 매매하신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스페코를 매매하시는 분께서 또한 스페코가 5,100원에 매매하셨는데 빠른 손절을 못 하시고 물려있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하시는 스타일에서 삼전을 장기로 매매하신다? 또 8만 원 보신다? 물론 절파고TV님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의심치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증권사, 자문사 또 정말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만나뵀던 정말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스페코를 매매하시는 분이 삼성전자 전장기 매매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삼전보다는 오히려 스페코를 매매하셨다면 방산이나 우주 쪽, 어쨌든 트럼프 관련 섹터로 보신다면 그런 쪽으로 종목을 매매를 하셔서 이 스페코에 대한 복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방산 종목 또는 제가 오늘 초이스 종목 가져왔던 HVM처럼 우주 기업 이렇게 친 트럼프 섹터 수혜주 이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부분을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나눠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로의 교체에는 비초이스 이야기를 주셨고요. 스페코 역시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면 어떨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피아이님의 종목입니다. 우양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우양도 요새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11월 28일에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좀 생겼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때도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보여주지 못했고 네. 결국엔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밥에 대한 네. 그런 정말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4,5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는 3,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 물론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6월 13일 날 최고점이 12,380원인데 12,000원이라고 보고요. 지금 3,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이라는 네. 정말로 좀 경악스러운 그런 하락을 보인 기업인데 이게 지금 5월 달 중순에 같이 미국향에 진출하고 있는 음식료 기업들 다 같이 오를 때 그때 뒤늦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 5월 13일 때도 주가가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달 만에 3배 이상 올라가면서 하다가 차익 매물로 인해서 뻗었던 그런 흐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물론 지금이 시장이 7월 달부터 안 좋은 것도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부각받았던 4월, 5월 때 4,000원보다도 더 빠진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뭐 북미향 냉동김밥 판매라는 그런 부분, 뭐 K 음식료에 관련한 같이 함께하고 온다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참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 그쵸. 이런 것도 결국 주가를 더 장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었다라는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이 지금 2022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억 원 그리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3억이었거든요. 매출액은 1,900억이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13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나오는 기업인 네. 거예요. 지금은 국내든 해외 쪽이든 뭐 지금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지금 마진이 지금 거의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리스크만 하게 버리면 바로 적자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치니까 지금 1월 1분기 때 4억 영업이익, 2분기 때도 4억 영업이익, 8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6억 적자. 그러면 지금 9월까지 3분기 말까지 본다면 올해에 누적을 봤을 때 지금 2억 원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실적으로 봤을 때도 기대할 게 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양이라는 기업 지금 현재 해피아이님께서 비중 10%는 좋아요. 근데 4,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8,000원, 9,000원대에 있는 분보다는 낮게 매수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는데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단기 반등 나온다 한다면 먼저는 21선 저항 라인이 있는 3,500원 라인 그 라인까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좀 기계적으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남은 물량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4,000원대 근처 부분에서 나머지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반등이 안 나오고 네. 지금 주가의 바로 아랫부분인데 3,000원을 이탈해서 2,900원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깬다 한다면 2,900원까지 이탈한다면 정말로 좀 아쉬운 시나리오를 하지만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좀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엔터 미디어 게임이겠죠. 뭐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친 트럼프 정책들 종목인 방산, 뭐 조선, 우주 쪽 이런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과감하게 해서 이 우양으로 손해봤던 부분들을 빠르게 만회하고 복수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양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오늘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마루코님의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퓨런티어 한번 체크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50원에 15%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 종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매수를 하셔서 설마 오늘 들어가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테슬라에서 이번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진짜 네. 이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네네. 퓨런티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잠깐 여담이긴 한데 네. 제가 7살 딸아이가 좀 있거든요. 딸아이도 점점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주식하는 거 아니까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면 다 알겠다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는 게 요즘에 또 딸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네. 게 자율주행이에요. 아빠는 왜 지금 운전하고 있어? 오. 그러면서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성인 될 때는 자율주행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했을 때는 13년 후인데 그때는 자율주행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정말 되게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도로 환경이나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검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지금 고정적인 동선을 운행하고 있는 뭐 고속버스나 뭐 트럭이나 아니면 고정적인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뭐 택시나 이런 부분은 당장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다양한 또 주에서는 자율주행 뭐 로봇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점점 더 트렌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주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주행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당연히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기업과 제대로 엮여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주식에서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더 제고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의뢰하신 퓨런티어는 정확히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비중도 15%고 또한 27,350원인데 지금 이제 소폭 한 1% 정도 이익 나실 것 같아요. 마루코님 만약에 물론 오늘 큰 상승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다 보니 또 단기에 잠깐 또 이 근처 라인에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다 한다면 뭐 올해 12월뿐만 아니라 1월까지도 조금 더 2개월 정도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단기 흔들림에 투자 마인드 흔들려서 노동매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뚝심 있게 보유하시면 이번 12월뿐만 아니라 1월 달 내에도 1, 2개월 이내에 저는 3만 원대 중반 이 정도 밴드 내에서 1차 입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부전 여전이다. 그리고 딸이 7살인데 언제 키우시려나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의 그런 귀한 내용들을 물려받아서 저희 따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그리고 저희 따님분도 아주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들고 가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한국가스공사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네. 이 종목 한번 봐볼게요. 44,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별다리님의 종목인데 이 종목만 마지막으로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대왕고래 종목들 제가 네. 한 2,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같은 대왕고래 많이 엮여 있는 종목 밀렸죠. 중에서 뭐 화성밸브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그쵸. 좀 아쉽게 밀렸고 제가 조금 아쉽게 보는 부분은 오늘 가스공사가 21선 이평선을 깨고 좀 밀리면서 4만 50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이 하락을 견인한 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지금 정치권에서 대왕고래 관련한 그런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노이즈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이 대왕고래 관련한 모멘텀을 어쨌든 이게 다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당장 이번 달 12월 중순에 제가 이름이 웨스트 카펠라인가요? 정확한 이름 제가 좀 까먹었는데 그 카펠라고 거기 이제 하고가 시추선이 이제 오면서 드디어 이제 시추를 하게 되고 내년 이제 아마 2, 3월 달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시추 결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고 이미 지금 대왕거래 관련한 모멘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아람코든 또한 해외 쪽 IB 쪽 큰 자금들을 뭐 골드만삭스든 다양한 또 오일 플랜트 기업들이든 글로벌 IB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그런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자금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전 모멘텀이 꺾인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어쨌든 이 거의 이슈 정치권 이슈 때문에 양매도가 나온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고 봐요. 그래서 의뢰하신 분께서 이 종목을 단기로만 본다 한다면 저는 39,000원까지는 볼 수 있되 네. 39,000원마저도 깬다 한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아쉽지만 매도를 39,000원 깬다면 매도한 다음에 다음 또 기회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대왕굴에 말씀처럼 이렇게 큰 자금들이 다 몰려들고 있고 어쨌든 일정들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다면 저는 좀 더 가져가자. 오히려 이번 단기 하락이 멈춰지고 나서 뭐 어느 시점은 봐겠지만 하락을 멈추고 반등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주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단기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반응 관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 권장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한국가스공사 대왕거래 프로젝트 오늘 좀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걱정되실까 봐 짚어봤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사실 이번 주는 좀 미국 쪽에서 매크로 쪽 관련한 지표들이 좀 많이 네. 나옵니다. 뭐 지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보고서 이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큰 자금들은 이번 주에도 매우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율도 1,404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고용 보고서까지를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양시장이 과매도권이고 또 신용 잔고도 16조 5천억이기 때문에 바닥인 부분은 맞아요. 또한 코스피가 PBR 0.85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는데 큰 자금이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부진하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지금 정도 부분에서 횡보하면서 이번 주 말에 있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하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트럼프 정책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또 이번 주에도 트럼프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엔터, 미디어, 게임,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 그래서 크게 시장의 축은 두 가지죠. 여전히 이번 주에 오늘도 이 두 가지 축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매크로 이슈가 있다 보니 이 두 가지 축에 해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링크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한 이후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유번호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7,000 통통 코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라도 참여하시면서 소소하게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